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별로 많이 드신 것도 없는데 배가 더부룩하고 묵직한 적은 없으셨나요? 거울을 보니 배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럴 땐 정말 한숨이 나오죠. 에이,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저는 오늘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뱃속에 지방이 쌓이는 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그 지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 독소를 뿜어내고 있어요. 혈관벽을 긁어내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방해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아프신가요? 아니요. 불편하신가요? 그냥 배가 좀 나온 것 같은 느낌 외에는 없어요.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인 겁니다. 소리 없이, 신호 없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뇌졸중으로 한 번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 어느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걱정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뱃속에서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고 있던 내장 지방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건강하게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내장 지방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피하 지방이에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인데요. 손으로 배를 살짝 잡아 올렸을 때 손에 잡히는 바로 그 부드러운 지방이 피하 지방입니다. 물론 많으면 건강에 좋진 않지만 그나마 눈에 보이고 또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도 해주는 지방이에요. 문제는 두 번째,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부 아래가 아니라 복강 안쪽, 그러니까 위장, 소장, 대장, 간, 췌장 이런 장기들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마치 우리가 이사할 때 짐을 박스에 담잖아요. 그런데 박스 안에 짐을 담고 나서 남은 공간에 뽁뽁이나 신문지를 꽉꽉 채워 넣잖아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 뱃속에 있는 장기들 사이사이에 그렇게 지방이 꽉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에서는 몸이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더라도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 거랍니다. 이 내장지방,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내장지방은 그냥 살이 찐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 창고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나쁜 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해요. 내장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거기서 염증 유발 물질이 계속 분비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공격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은 분들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내장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피하 지방이 아니라 바로 이 내장지방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더 걱정스러운 사실이 있어요. 내장지방은 겉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이 아닌 분들도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요즘 마른 비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몸무게는 정상인데 내장지방은 위험 수준인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면서 지방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내장지방이 가득한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렇다면 내장지방 왜 생기는 걸까요? 내장지방이 쌓이는 원인을 알면 줄이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예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흰쌀밥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셨잖아요. 밥 한 공기에 국, 찌개, 그리고 반찬들. 이 식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양이 너무 많거나 밥 위주로만 드실 때 생겨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면서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거든요. 그 저장되는 지방의 상당 부분이 바로 내장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떡, 과자, 달달한 음료수.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도 급격하게 분비되고 그만큼 지방 저장도 빠르게 일어나요.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문제예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에 지금 위기 상황이야. 에너지를 배 주변에 저장해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이어온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일수록 뱃살이 더 잘 찌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먹은 것도 없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뱃살이 찐다니요. 세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이에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서너 번씩 깨신다거나 아침 일찍 눈이 떠진다거나. 어르신들에게 수면 문제는 정말 흔한 고민인데요.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 렙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면 더 배고프고 더 먹게 되고 그게 내장 지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분비도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그러니 수면 부족은 두 가지 경로로 동시에 내장 지방을 늘리는 거예요. 네 번째 원인은 근육 감소입니다. 이게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원인이에요. 우리 몸에서 근육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 소비처예요. 근육이 있어야 칼로리가 잘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숨 쉬고 심장 뛰고 체온 유지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예요. 근육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칼로리를 많이 태우고 근육이 없는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게 많은 거죠. 그 남는 에너지가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찌냐고 하시는 거예요. 먹는 양은 줄었는데 태우는 능력도 그만큼 줄어버린 거거든요. 자, 이제 원인을 완벽하게 아셨으니까 그렇다면 굶지 않고 건강하게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굶는 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특히 어르신들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고요? 굶으면 우리 몸은 제일 먼저 근육을 태워요.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이 굶을 때 제일 먼저 분해하는 게 근육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굶어서 빠진 몸무게의 상당 부분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에요.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다시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율 현상의 원리예요. 게다가 어르신들은 영양을 충분히 드셔야 뼈도 튼튼하고 면역력도 유지되고 인지 기능도 지킬 수 있어요. 굶으면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먹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라요.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거예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도 조금씩 분비되고 그러면 지방 저장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미밥이 좀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흰쌀 70에 현미 30 정도로 섞어서 드셔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빵이나 떡도 마찬가지예요.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떡은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거든요.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어르신들한테는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해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백질을 충분히 못 드시고 계세요.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거나 냄새가 싫다고 하시거나 그냥 입맛이 없으셔서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내장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악순환이 생겨요. 어르신들에게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몸무게가 60kg이시면 하루에 단백질을 72g 정도 드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음식으로 드실 수 있냐고요? 계란이 제일 좋아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6, 7g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착하죠.
두부도 좋습니다. 두부 한 모에 단백질이 약 18토 20g 정도 들어있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편해요. 닭가슴살,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도 좋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오메가3도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콩류도 빠질 수 없죠. 검은 콩, 강낭콩, 렌틸콩 같은 것들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내장 지방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냉장고와 부엌을 바꿔드릴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청어, 꽁치. 이런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내장 지방에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요. 내장 지방이 뿜어내는 그 염증 유발 물질을 오메가3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포 자체를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2022년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내장 지방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드시면 좋냐고요? 고등어는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게 좋아요.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짜게 조리하시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간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 한 잔이 내장 지방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카테킨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특히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 음료를 12주 동안 매일 마신 그룹에서 복부 내장 지방이 의미 있게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단,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오후 늦게나 저녁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이에요. 우리 전통 음식 중에 내장 지방 줄이는데 탁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들에는 우리 장 속에 좋은 균들을 키워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최근 연구들에서 장 속에 좋은 균, 즉 유익균이 많을수록 내장 지방이 적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세균들의 구성이 우리 지방 대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된장찌개 드실 때 두부도 넣고 청국장도 가끔 드시고 김치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드세요. 단 너무 짠 김치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번째는 식초예요. 식초가 내장 지방을 줄인다고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 성분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인슐린 분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일본에서 비만 성인 175명을 대상으로 한 12주 연구에서 하루에 식초를 조금씩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밥 먹기 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두 스푼을 타서 드시거나 나물이나 무침 요리에 식초를 좀 더 넣어서 드시면 돼요. 단 원액 그대로 드시면 치아와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희석해서 드세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땅콩. 이런 견과류들은 지방이 많아서 살이 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예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게 오히려 나쁜 지방을 분해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단, 양이 중요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줌, 약 20~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한 줌 쥐었을 때 그 정도 양이에요.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식단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으니 생활 습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이거든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간헐적 공복이에요. 굶는 거랑 다르냐고요? 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간헐적 공복이라는 건 하루 중에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16제 8 방법인데요.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셨다면
저녁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 9시에 드셨다면 저녁 오복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잠을 자는 8시간이 공복 시간에 포함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굶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공복 상태에서 저장된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이걸 지방 연소 모드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단 어르신들은 혈당 관리가 중요하시니까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건강 전문가와 상담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조절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천천히 먹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뇌가 배불렀다는 신호를 받는데 보통 2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드시면 뇌가 배불렀다는 신호를 받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천천히 드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양을 드셔도 훨씬 배부름을 빨리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덜 드시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드는 거죠. 씹는 횟수를 늘려보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다는 마음으로 드시면 돼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소화에도 훨씬 도움이 되니까 속도 편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 생활 습관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아까 수면이 부족하면 내장 지방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대로 잠을 잘 자면 내장 지방도 줄어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패턴이에요. 낮에 너무 많이 주무시거나 늦게 저녁 드시거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거나 잠을 잘 자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거든요.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올리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가능하면 멀리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방을 조금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더 깊은 잠을 자거든요. 이제 좋은 습관도 중요하지만 생활하시면서 운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마라톤을 뛰거나 그런 힘든 운동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걷기인데 평소에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시는 거예요.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는 조금 더 빠른 속도의 걷기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어느 정도 속도냐고요?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노래를 부를 수는 없을 정도의 속도예요. 약간 숨이 차지만 힘들지는 않은 그 정도요. 이런 속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시면 됩니다. 꼭 30분을 한 번에 걸으실 필요도 없어요.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걸으셔도 총 30분이면 효과는 비슷해요. 한국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빠른 걷기 운동이 중년 이상에서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한 그룹은 12주 만에 내장 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떨어졌어요. 두 번째 운동은 근력 운동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무거운 바벨 들라는 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서서 한 발로 서 있기,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다 근력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2~3번 이런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유지되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그러면 쉬고 있을 때도 지방이 더 잘 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스쿼트예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이에요. 처음엔 5번이라도 좋아요. 매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고 하시거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만 반복하셔도 충분해요. 두 번째 동작은 벽 팔굽혀펴기예요. 벽에 두 손을 짚고 서서 가슴을 벽 쪽으로 가까이 당겼다가 미는 동작이에요.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보다 훨씬 쉽고 상체 근육을 키우는 데 좋아요.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히 근육 감소를 늦추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식후에 5분에서 10분 동안 가볍게 걷기예요.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누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어르신들이 식후에 바로 누우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 올라간 혈당이 다시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밥 먹고 5분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밥상 주변을 빙빙 돌아도 좋고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해도 좋아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줄여줍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서도 식후 2분에서 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5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스트레스가 내장 지방을 늘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은 스트레스가 참 많으세요.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인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식 호흡이에요.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도록, 내쉴 때 배가 들어가도록 하는 호흡법이에요. 이 복식 호흡을 하루에 딱 5분만 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요. 스트레스가 즉각적으로 완화되는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편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10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이에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더 심해지거든요.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과 자주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세요. 취미 모임에 나가시거나 경로당에 나가시거나 이런 사회적 활동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내장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이 좋아지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참, 그리고 물 이야기도 중요하니 꼭 해야겠어요. 물을 충분히 드시나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이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요. 몸이 탈수 상태여도 갈증을 잘 못 느끼다 보니까 물을 충분히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이 내장 지방에 어떤 관련이 있냐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대사가 원활해지고 지방 분해가 더 잘 돼요. 또 식사 전에 물 한 컵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덜 드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칼로리 섭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6, 7, 8잔 정도, 1.27,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녹차도 물을 대신할 수 있냐고요? 어느 정도는 돼요. 하지만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 자금이 있어서 수분을 빼기도 하니까 물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커피나 차를 드신다면 그것과 별개로 물도 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술과 내장지방의 관계를 모르고 계세요.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맥주 한 캔. 이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은 내장지방을 만드는데 아주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사이에 다른 지방 대사는 뒤로 밀려버려요. 결국 먹은 음식이 제대로 태워지지 않고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에는 열량이 꽤 있어요. 알코올 1g당 7kcal나 돼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도 높고 지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소주 한 병이면 400kcal가 넘어요. 내장 지방을 진지하게 줄이고 싶으시다면 음주는 줄이거나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내로, 그리고 한 번에 드시는 양도 줄이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에 쌓이는 지방으로 만성염증을 일으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둘째, 굶는 건 절대 해결책이 아니에요. 굶으면 근육이 먼저 빠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살이 찌는 몸이 됩니다. 셋째,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콩류가 좋습니다. 넷째, 등푸른 생선, 녹차, 발효식품, 식초, 견과류. 이 5가지가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에요. 다섯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저녁을 일찍 드시고 식후에 50분만 걸으세요. 여섯째, 일주일에 5번 이상 30분의 빠른 걷기,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일곱째, 숙면을 위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여덟째, 복식 호흡과 사람들과의 교류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아홉째, 하루 6~8잔의 물을 드시고 음주는 줄이세요.
이 9가지예요. 어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사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건 마법 같은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지금 당장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은 밥을 조금 줄이고 두부를 한 조각 더 드세요. 식사 후에 10분 동안 방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자기 전에 복식 호흡을 딱 5분만 해보세요. 그것 하나만 해도 오늘 여러분의 몸은 전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드시고 몸을 움직이고 잘 쉬어주면 반드시 반응을 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너무 늦은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상담실에서 뵙는 분들 중에 70이 넘으셨는데도 식단을 바꾸고 걷기를 꾸준히 하셔서 6개월 만에 내장 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처럼 이 정보를 알고 하나씩 실천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갑자기 한꺼번에 얻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밥 한 공기를 반으로 줄이는 선택,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눕는 대신 10분 걷는 것,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것. 이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여러분의 뱃속에서 조용히 쌓이던 내장 지방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면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오늘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드리세요. 혼자 아는 건강 정보보다 함께 나누는 건강 정보가 훨씬 더 힘이 세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모병장수였습니다.